전국의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한 그루의 과학나무를 심어줄 열혈과학쌤 문성준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과 함께 4단원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그때 공부했던 중요한 개념들 잘 가지고 있나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단원 확인 평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놓치기 쉬운 개념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원의 마무리 시작해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의를 꽉 채우고 있을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었죠? 자, 이 실험 기억날 겁니다. 우리가 기체를 풍선 속에 꽉 넣어서 풍선을 빵빵하게 부풀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선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했던 것 다 기억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한 기체는요, 일반적인 공기 하나와 헬륨이었죠. 자, 이 크기를 쭉 관찰했더니 어떻게 됐었죠?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 이 작아지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기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입자는 이 풍선 표면의 작은 틈 사이로 쏙쏙쏙쏙 빠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풍선의 크기가 줄어든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헬륨 풍선이 더 빨리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인데요. 헬륨의 입자가 일반 공기보다 더 작다. 그래서 더 빨리 줄어든다 하는 사실까지 알아내었다면 100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실험을 했었죠. 뭐였습니까? 바로 주사기에 공기를 집어넣고 열심히 피스톤을 눌렀습니다. 이때 피스톤 그리고 안에 있는 이제 공기의 부피가 달라졌죠. 피스톤에 압력을 가했을 때 공기의 부피는 줄어들었습니다. 큰 압력을 가했을 때는요, 많이 줄어들었고요. 작은 압력일 때는 약간 줄어들었죠. 하지만 주사기에 물이 들어있을 때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이유 뭐였죠? 네, 바로 기체는 입자로 되어 있고 서로 멀리 떨어져서 공간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힘을 주었을 때 이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죠. 선생님과 함께 중요한 개념들 다시 한번 훑어봤으니까요. 이제 관련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문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기를 가득 넣은 고무풍선을 일주일 정도 관찰한 결과를 날짜와 관계없이 늘어놓은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가장 큰 풍선이고요. 얘가 가장 작은 풍선이네요. 자, 이거 가지고 무엇을 물어볼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위의 풍선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날 관찰한 풍선은 어느 것인지 기호를 쓰시오 하고 있네요. 자, 풍선이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작아졌죠? 자, 작아졌으니까 가장 마지막 날 크기는 가장 작은 풍선인 니은 이 모양일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작아지니까 가장 작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예요. 다음은 위의 실험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을 설명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 안에 있는 네모 칸에 있는 설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풍선에 들어있는 기체는 가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무풍선 표면에 매우 작은 나를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작아진다 라는 것인데요. 선생님이 아까 개념을 싹 한번 훑어볼 때 설명했던 것입니다. 뭡니까? 기체는 뭐로 돼 있어요? 네, 알갱이, 입자죠.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입자는 고무풍선 표면에 아주 작은 틈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가 계속 나가니까 작아져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는 이거 우리가 플라스틱 통에 넣고 막 흔들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다음은 비치볼 속에 작은 플라스틱 구슬을 넣고 비치볼을 흔들기 전과 비치볼을 흔들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물음에 답해봅시다. 자, 우선 가는 흔들기 전 모습이네요. 여기 있는 플라스틱 공들이 막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고 있을 때죠. 플라스틱 구슬들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문제 볼게요. 위의 실험에서 작은 플라스틱 구슬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우리 이 실험 왜 했죠? 맞아요. 기체가 어떻게 공간을 채우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어요. 자,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맞아요. 기체의 입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이것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기체의 입자의 움직임을 상상해 보기 위한 것이었죠. 이것을 위해서 이 실험을 했던 거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4번 문제고요. 위의 실험에서 공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것인지 기울수라고 돼 있죠? 자, 이 실험할 때 선생님이 흔들라고 했습니다. 흔들었어요? 흔들었을 때 모습은 뭐예요? 나죠? 자, 이때의 모습을 설명을 해봅시다. 기체가 어떻게 채우고 있어요? 서로 입자가 멀리 떨어져서 공간을 꽉 채우고 있다. 이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다음 문제 계속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기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했어요. 자, 보기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니까 서로 붙어있고 뭐가? 입자들이 붙어있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흔들었을 때도 했어요. 입자들이 막 서로 멀리 떨어져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요. 니은 볼게요. 서로 멀리 떨어졌죠? 흔들 때 막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공간을 꽉 채우고 있다. 정답 뭐예요? 정답은 니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6번 문제고요. 앞에 실험 뭐였죠? 맞아요. 비치볼에 넣고 막 흔드는 거였죠? 자, 이 실험에서 사용된 작은 플라스틱 구슬. 이게 뭘 의미했었죠? 기체의 입자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 실험에서 사용된 작은 플라스틱 구슬은 공기를 모두 뺀 지퍼백에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넣은 이 실험에서 무엇을 나타내는지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체의 입자라고 쓰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드라이아이스 덩어리가 여기 있는데요. 이 덩어리가 잠시 후가 되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지퍼백이 빵빵하게 부풀게 되죠? 그 이유는 뭐죠? 드라이아이스가 기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모여있던 입자들이 널리 퍼졌습니다. 자, 실험하고 똑같죠? 모여있던 알갱이들이 멀리 퍼졌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요? 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드라이아이스의 입자, 그쵸? 드라이아이스를 구성하던 입자들이 멀리 퍼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써도 됩니다.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입자라고 해도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7번부터 9번까지 문제네요. 다음과 같이 같은 양의 공기가 든 주사기의 피스톤에 가하는 압력의 크기를 달리해서 눌렀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기의 부피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만큼이고요. 여기는 이만큼이네요. 자, 이걸 보고 나서 가면 되겠죠? 7번 보겠습니다. 가와 달을 피스톤에 가한 압력이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압력이 컸을 때 기체의 부피 어떻게 됩니까? 네, 줄어들죠? 압력이 클수록 기체 부피는 작아지고요. 압력이 작을수록 기체의 부피는 덜 작아지죠? 자, 그렇다면 가한 압력이 큰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많이 줄어든 부분부터 쓰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체의 부피가 작은 것이 다고, 그 다음은 가고, 제일 적게 줄어든 게 나죠. 그러니까 압력의 크기는 다가 가장 크고 나가 가장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실험에서 피스톤을 누르던 손을 떼었어요. 떼었을 때 새 주사기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압력을 주다가 압력을 딱 없애버렸어요. 손을 딱 떼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안에 억눌려 있던 기체들은 다시 원래의 부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겠죠? 자, 그러면 피스톤은 어떻게 될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는다. 안 움직인다면 크게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피스톤이 안으로 들어간다. 계속 압력을 가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아닙니다. 세 번째, 피스톤이 밖으로 밀려 나온다. 그렇겠죠. 원래의 부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피스톤은 밖으로 밀려 나와야 합니다. 정답은 디귿.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인데요. 자, 앞의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체에 가한 압력의 크기하고요. 공기 입자 사이의 거리와의 관계를 쓰시오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체는 입자들이 멀리 떨어져서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데요. 압력을 가했을 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드는 것일까요? 네, 줄어드니까겠죠. 가까워지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전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요. 기체에 가한 압력의 크기가 클수록 공기 입자 사이 거리가 좁아진다.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든다 하고요. 자, 선생님과 같이 풀었던 문제까지 잘 이해했나요? 자, 그럼 다음 부분 문제들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체 발생 장치를 꾸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었었죠? 그때 어떤 물질을 사용했었는지, 그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성질이 어땠었는지 아리송하다면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자료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산소를 발생시킬 때 필요했던 물질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가장 중요했던 과산화수소수, 묽은 과산화수소수가 있었고요. 이것에서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도와주는 이산화망가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산소의 성질은요, 무색투명해요. 색깔이 없다, 투명하다. 그리고 무취, 냄새가 없다. 그리고 꺼져가는 불을 크게 키워줍니다. 불이 잘 타게 도와주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산화탄소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물질은 뭐가 있었습니까? 묽은 염산과 탄산, 칼슘이 있었죠. 자, 이것들 대체할 수 있는 거 뭐 분필이라든지 조개 껍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산화탄소의 성질 또한 알아봤었습니다. 색깔 역시나 없었고요. 그 다음에 냄새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꺼뜨리는 성질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을 뿌옇게? 석회수를 뿌옇게 만드는 성질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산소의 이용과 이산화탄소의 이용 어떻게 이용되는지 살펴봤었죠. 산소는요, 사람이 숨쉬는데 또 생명이 숨쉬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잠수부의 공기통, 그리고 환자용 산소호흡장치, 그리고 높은 온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것을 잘 타게 도와주니까요. 산소 용접 등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산화탄소는요, 불을 잘 꺼뜨렸죠. 그러니까 소화기에 이용되었고요. 물에 녹아서 톡톡 쏘는 탄산이 되니까 탄산음료를 만들고 또 액체 소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뭉쳐서 드라이아이스로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다양한 기체들 우리 사용되는 것들도 살펴봤습니다. 연료도 사용되는 기체들 있었죠. 수소, 네, 깨끗한 연료였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았죠.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뷰테인가스 등이 있었습니다. 조명기구로 사용되는 것들은 아르곤, 네, 필라멘트를 보호할 때 사용되고요. 또 레이저에도 사용되었죠. 그 다음 네온이나 제논은 전기를 흘려보냈을 때 빛을 내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낮은 온도를 내는 물질, 기체, 질소와 헬륨이 있었죠. 질소 영하 196도, 헬륨 영하 276도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요, 음식 관련, 네, 질소,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음식이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실험 있었습니다. 아주 요리 시간 같은 실험이었죠. 네, 탄산수 만들 때 필요했던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요, 탄산수에 꼭 필요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시트르산과 탄산수소, 나트륨이었습니다. 시트르산은 구연산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었고요. 덜 익은 감귤이나 또 레몬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시큼한 성분이었고요. 그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은 베이킹 파우더라고 불리는 물질이었죠. 자, 이거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었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탄산수를 만들었었죠. 자, 중요한 개념들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관련된 문제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10번부터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체 발생 장치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가 꾸몄던 기체 발생 장치와 똑같은 모양이 나와 있네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위의 실험에서 기억에 묽은 과산화수소수, 네, 한 물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디귿에는 이산화망가니즈 넣었어요.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무엇인지 쓰시오 하고 있죠. 뭡니까? 과산화수소수와 이산화망가니즈 합쳤더니 산소라는 기체가 발생되었죠. 자, 우리 실험했던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헷갈리지 말고 풀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잘 헷갈리는 부분은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물질들이에요. 물질을 잘못 보면 기체가 달라지거든요. 잘 보고 문제 풀도록 하세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위의 기체 발생 장치에서 기체가 발생되는 곳과 기체가 모아지는 곳에 기호를 쓰라고 되어 있죠. 자, 기체가 발생하는 곳은 어딜까요? 네, 여기 있는 액체 물질이 또르르 흘러내려오고 여기 있던 가루 물질들이 여기 있는 액체 물질과 만나서 반응을 일으키는 이곳, 바로 이곳에서 기체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기체는 이 공간을 따라서 물이 꽉 차 있던 집기병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자, 이 실험 과정만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볼게요. 기체가 발생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뽀글뽀글뽀글 반응이 일어나는 디귿,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아니고요. 기체가 모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집기병 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10번에서 답한 기체가 뭐죠? 네, 산소죠.
산소의 색깔과 냄새는 어떠한지 쓰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산소는 색이 없다. 냄새는요? 냄새도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색과 냄새가 없다. 자, 쉽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13번 문제고요. 자, 그렇다면 10번 문제에서 답한 기체가 뭐죠? 산소죠? 산소가 이용되는 경우는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구에 집어넣는 순간 필라멘트 타버립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과자 봉지 안에 넣으면 내용물 다 상해버려요. 세 번째, 조명기구 넣어봤자 전기 흘려도 빛이 안 나니까 쓸모없겠죠. 네 번째, 소화기에 집어넣으면 불이 더 활활 타오를 겁니다. 난리 나겠죠. 다섯 번째, 잠수부의 공기통 안에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정답 뭐예요? 정답은 5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는 14번부터 15번까지 문제입니다. 문제 볼게요. 오른쪽 이산화탄소 발생 장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아까 봤던 기체 발생 장치하고 똑같죠? 자, 문제 볼게요. 기체가 발생할 때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묽은 염산과 아래에 있던 탄산칼슘이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죠. 첫 번째, 물이 차오른다? 아니죠. 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뭐가 발생한다? 기포가 발생한다. 기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체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 하는 얘기겠죠? 정답 2번 써주면 되겠고요. 3번 아무 변화 없다는 것도 아니겠고요. 다음 선택지도 볼게요. 자, 4번 탄산칼슘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5번 가득 차있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답 뭐예요? 2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 볼게요.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모으지 않고 유기실험에서 같이 물속에서 집기병을 세워놓고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기체가 모이면서 집기병 안에 있던 물을 밀어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체가 얼마나 모였는지 알 수 있었고요. 또 공기 중에서 모을 때는 기체가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니까 순수한 이산화탄소 기체를 모을 수 없었지만 물속에서 눈에 보이니까 순수한 기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모였는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순수한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6번 문제예요. 이산화탄소가 이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겠죠? 첫 번째, 소화기. 불 끄는 성질이 있으니까 소화기로 이용될 수 있겠고요. 탄산음료. 물에 녹으면 톡톡 터지는 탄산이 되니까요. 얘도 역시나 맞고요. 3번, 용접할 때 뭘 잘 태워가지고 높은 온도를 내줘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불을 꺼뜨리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겠군요. 정답 3번으로 고를 수 있겠고요. 4번, 액체 소화제도 마찬가지 탄산이 이용되고요. 5번,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의 입자를 꽉꽉 모아서 고체로 만들면 아주 낮은 온도를 내는 드라이 아이스가 된다는 사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 살펴볼게요.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생활 속에서 기체가 이용되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여기는 응급실에 환자에게 공급되는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고요. 여기는 액체 소화제입니다. 자, 여기에는 각각 어떤 기체가 사용됐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17번 문제예요. 가와 나는 각각 어떤 기체가 생활 속에서 이용되는 경우인지 쓰시오 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호흡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기체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네, 바로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고요. 여기 있는 것은 뭡니까? 소화 잘 시키라고 탄산을 넣어줬죠? 탄산은 이산화, 탄소가 이용되는 예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가와 나에서 이용된 두 기체의 공통된 성질은 무엇인가요? 자, 이거 우리가 다 발생시킨 다음에 색도 봤고 냄새도 봤죠? 그다음 불도 붙여봤는데 공통적인 성질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색과 냄새가 모두 없었죠? 자, 정답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과 냄새가 없습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과 같은 방법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기체는 앞에 가와 나 중에서 어느 것과 관계가 있는지 기호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탄산음료가 있죠? 탄산음료 위에다가 고무마개를 꽂고 고무관을 쭉 연결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탄산음료에서 발생하는 기체가 이렇게 와서 이 컵 안에 모인다는 얘기일 텐데 탄산음료, 탄산, 어떤 기체가 사용되는 예였습니까? 뭐였죠? 산소였나요? 아니죠. 이산화탄소가 사용되는 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체와 관계가 있다? 네, 어떤 예와 관계가 있다? 네, 그렇죠. 액체 소화제인 나와 관계가 매우 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는 20번 문제입니다.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 이용되는 기체는 어느 것입니까?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밤에 빛을 내는 광고판들, 네온 사인이라고 많이 하죠. 자, 그렇다면 이 광고판에는 어떤 기체가 이용될까?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뭐요? 네온. 왜요? 이 기체는 전기를 통하게 하면 빛을 내거든요. 색깔이 있는 빛을 내기 때문에 광고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4번 써주면 되겠고요. 나머지 기체, 수소, 빵, 헬륨 위로 날아가는 거, 질소는 뭐 낮은 온도를 내거나 아니면 음식을 보관하고 뷰테인 가스도 불 붙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얘밖에 없네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1번 문제예요. 자, 오른쪽과 같이 풍선을 하늘 높이 띄울 때 헬륨을 이용하는 까닭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왜 굳이 풍선을 하늘 높이 띄울 때 헬륨을 이용할까? 선택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예요. 공기보다 가볍다. 맞죠?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헬륨 풍선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 맞죠? 두 번째, 색깔과 냄새가 없다. 색깔과 냄새가 없는 것과 이것이 관계가 있으려면 색깔과 냄새가 없는 다른 기체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산소나 이산화탄소 안 넣죠?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이 가벼운 성질, 그리고 또 하나의 모르는 성질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요. 세 번째요. 불이 거의 붙지 않는다. 불이 거의 붙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수로 불에 가까이 되었을 때 아니면 정전기가 났을 때 빵 하고 터지지 않는다. 화재 위험이 없다 하는 것이겠죠. 안전하니까 사용할 겁니다. 네 번째요.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준다. 굳이 그 성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띄우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얘도 아니고요. 다섯 번째요. 마시면 이상한 목소리가 난다. 나죠. 하지만 나는 기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립톤 같은 기체들도 있고요. 하지만 크립톤 같은 기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공기보다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을 띄우는 것과 이상한 목소리 내는 것은 관계가 없다. 정답 뭐예요?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과 3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계속 살펴볼까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과자 포장에 이용된 기체 이름. 네,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기체죠. 충격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다음에 내용물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고 무슨 기체입니까? 바로 질소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계속 살펴볼게요. 자, 23번 문제예요. 낮은 온도를 만드는 데 쓰이는 기체끼리 바르게 작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있네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질소, 영하 196도, 그리고 헬륨, 영하 276도. 아주 낮은 온도 얻을 수 있다. 정답 1번 나왔고요. 네온, 아르곤,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것이고요. 수소, 뷰테인 가스는 연료죠. 네 번째, 질소, 이산화탄소는 식품 보존할 때 사용되고요. 액화석유가스랑 액화천연가스 역시 뭐죠? 연료에 사용되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1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24번 문제고요. 다음은 탄산수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재료들이 쭉 있죠? 자, 있는데 여기서 레몬즙과 설탕은 무슨 준비물입니까? 나만의 준비물이에요. 맛과 향을 내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니까 꼭 필요한 준비물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살짝 가려놓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24번 문제예요. 다음은 위의 재료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지 골라 쓰시오 하고 있네요. 베이킹 파우더로 알려져 있으며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한다. 베이킹 파우더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 뭐였더라? 하얀색 가루였어요. 하얀색 가루, 얘도 하얀색이었고 얘도 하얀색이었는데요. 우리가 빵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얘였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었죠. 정답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탄산수소, 나트륨. 자, 실험할 때 선생님 설명 잘 들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5번 문제입니다. 탄산수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들이 있었죠? 두 물질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표시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바로 여기 있는 구연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시트르산과 탄산수소, 나트륨을 두 개를 합쳤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습니다. 정답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나트르산과 탄산소, 나트륨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25번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자, 어려운 거 있었나요? 어려운 거 있었으면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고요. 남아있는 코너 뭔가요? 지난주 미션 확인하고 새로운 미션 받는 시간이죠? 미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힌덴부르크호의 재앙은 왜 일어났을까요? 자, 힌덴부르크호가 뭐였죠? 네, 맞아요. 많은 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비행선이었습니다. 이 비행선은 1937년 5월 4일 승객 36명과 승무원 11명을 태우고 회서양 횡단에 납다가 5월 6일 날 갑자기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상자를 내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힌덴부르크호에 꽉 차있던 기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체는 공기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불에 잘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체일까요? 네, 맞아요. 수소입니다. 수소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작은 불꽃으로 빵 하고 터져버린 것이죠. 만약에 헬륨을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지만 불에 잘 안 타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을 마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미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주 미션은 한 학기를 돌아보는 미션입니다. 우리 1단원에서 지구와 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었죠? 지구의 자전, 그리고 또 달의 공전, 그리고 달의 모양이 바뀌어가는 모습들, 선생님과 함께 우주로 나가서 관찰했던 기억들 다 날 겁니다. 그리고 2단원에서는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생물과 환경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을 기억나는데요. 그리고 3단원에서는 렌즈의 이용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통해서 빛이 어떻게 나가고 또 물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선생님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인형이 등장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줬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배웠던 여러 가지 기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헬륨을 마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목소리를 내줬던 기억도 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쑥쑥 자라간 여러분의 실력을 자랑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살짝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알려주면 좋을까요? 맞아요. 우리 수강훈 게시판을 이용해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단원의 마지막 그리고 한 학기의 마지막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업은 끝났지만 공부는 끝난 게 아니죠. 자,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스스로 복습하는 습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복습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맞아요. Q&A 게시판에 물어보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 게시판 찾아오는 방법 어렵지 않죠? 검색창에 EBS 자막만 검색하면 쉽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러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과 여러분 인사할 시간이네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는 2학기 때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도록 기약을 하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 9번까지 문제네요. 다음과 같이 같은 양의 공기가 든 주사기의 피스톤에 가하는 압력의 크기를 달리해서 눌렀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기의 부피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만큼이고요. 여기는 이만큼이네요. 자, 이걸 보고 나서 가면 되겠죠? 7번 보겠습니다. 가와 달을 피스톤에 가한 압력이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압력이 컸을 때 기체의 부피 어떻게 됩니까? 네, 줄어들죠? 압력이 클수록 기체 부피는 작아지고요. 압력이 작을수록 기체의 부피는 덜 작아지죠. 자, 그렇다면 가한 압력이 큰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많이 줄어든 부분부터 쓰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체의 부피가 작은 것이 다고, 그 다음은 가고, 제일 적게 줄어든 게 나죠. 그러니까 압력의 크기는 다가 가장 크고 나가 가장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실험에서 피스톤을 누르던 손을 떼었어요. 떼었을 때 새 주사기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압력을 주다가 압력을 딱 없애버렸어요. 손을 딱 떼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안에 억눌려 있던 기체들은 다시 원래의 부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겠죠? 자, 그러면 피스톤은 어떻게 될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는다. 안 움직인다면 크게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피스톤이 안으로 들어간다. 계속 압력을 가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아닙니다. 세 번째, 피스톤이 밖으로 밀려 나온다. 그렇겠죠. 원래의 부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피스톤은 밖으로 밀려 나와야 합니다. 정답은 디귿.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인데요. 자, 앞의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체에 가한 압력의 크기하고요. 공기 입자 사이의 거리와의 관계를 쓰시오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체는 입자들이 멀리 떨어져서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데요. 압력을 가했을 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드는 것일까요? 네, 줄어드니까겠죠? 가까워지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전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요. 기체에 가한 압력의 크기가 클수록 공기의 입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진다.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든다 하고요. 자, 선생님과 같이 풀었던 문제까지 잘 이해했나요? 자, 그럼 다음 부분 문제들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체 발생 장치를 꾸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었었죠? 그때 어떤 물질을 사용했었는지, 그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성질이 어땠었는지 아리송하다면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자료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산소를 발생시킬 때 필요했던 물질들, 질소와 헬륨이 있었죠? 질소 영하 196도, 헬륨 영하 276도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음식 관련 질소,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음식이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실험 있었습니다. 아주 요리 시간 같은 실험이었죠. 네, 탄산수 만들 때 필요했던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요, 탄산수에 꼭 필요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시트르산과 탄산수소, 나트륨이었습니다. 시트르산은 구연산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었고요. 덜 익은 감귤이나 또 레몬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시큼한 성분이었고요. 그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은 베이킹 파우더라고 불리는 물질이었죠. 자, 이거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었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탄산수를 만들었었죠. 자, 중요한 개념들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관련된 문제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10번부터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체 발생 장치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가 꾸몄던 기체 발생 장치와 똑같은 모양이 나와 있네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위의 실험에서 기억에 묽은 과산화수소수 한 물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디귿에는 이산화망가니즈 넣었어요.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무엇인지 쓰시오 하고 있죠. 뭡니까? 과산화수소수와 이산화망가니즈 합쳤더니 산소라는 기체가 발생되었죠. 자, 우리 실험했던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헷갈리지 말고 풀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잘 헷갈리는 부분은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물질들이에요. 물질을 잘못 보면 기체가 달라지거든요. 잘 보고 문제 풀도록 하세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위의 기체 발생 장치에서 기체가 발생되는 곳과 기체가 모아지는 곳에 기호를 쓰라고 되어 있죠. 자, 기체가 발생하는 곳은 어딜까요? 네, 여기 있는 액체 물질이 또르르 흘러내려오고 여기 있던 가루 물질들이 여기 있는 액체 물질과 만나서 반응을 일으키는 이곳, 바로 이곳에서 기체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기체는 이 공간을 따라서 물이 꽉 차 있던 집기병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자, 이 실험 과정만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볼게요. 기체가 발생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뽀글뽀글뽀글 반응이 일어나는 디귿,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아니고요. 기체가 모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집기병 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10번에서 답한 기체가 뭐죠? 네, 산소죠. 산소의 색깔과 냄새는 어떠한지 쓰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산소는 색이 없다. 냄새는요? 냄새도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색과 냄새가 없다. 자, 쉽죠? 다음 문제 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산소는 색이 없다. 냄새는요? 냄새도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색과 냄새가 없다. 자, 쉽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13번 문제고요. 자, 그렇다면 10번 문제에서 답한 기체가 뭐죠? 산소죠? 산소가 이용되는 경우는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구에 집어넣는 순간 필라멘트 타버립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과자 봉지 안에 넣으면 내용물 다 상해버려요. 세 번째, 조명기구 넣어봤자 전기 흘려도 빛이 안 나니까 쓸모없겠죠. 네 번째, 소화기에 집어넣으면 불이 더 활활 타오를 겁니다. 난리 나겠죠. 다섯 번째, 잠수부의 공기통 안에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정답 뭐예요? 정답은 5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는 14번부터 15번까지 문제입니다. 문제 볼게요.
오른쪽 이산화탄소 발생 장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아까 봤던 기체 발생 장치하고 똑같죠? 자, 문제 볼게요. 기체가 발생할 때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묽은 염산과 아래에 있던 탄산칼슘이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죠. 첫 번째, 물이 차오른다? 아니죠. 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뭐가 발생한다? 기포가 발생한다. 기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체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 하는 얘기겠죠? 정답 2번 써주면 되겠고요. 3번 아무 변화 없다는 것도 아니겠고요. 다음 선택지도 볼게요. 자, 4번 탄산칼슘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5번 가득 차 있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답 뭐예요? 2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 볼게요.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모으지 않고 유기실험에서 같이 물속에서 집기병을 세워놓고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기체가 모이면서 집기병 안에 있던 물을 밀어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체가 얼마나 모였는지 알 수 있었고요. 또 공기 중에서 모을 때는 기체가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니까 순수한 이산화탄소 기체를 모을 수 없었지만 물속에서 눈에 보이니까 순수한 기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모였는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순수한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6번 문제예요. 이산화탄소가 이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겠죠? 첫 번째, 소화기. 불 끄는 성질이 있으니까 소화기로 이용될 수 있겠고요. 탄산음료. 물에 녹으면 톡톡 터지는 탄산이 되니까요. 얘도 역시나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가 꾸몄던 기체 발생 장치와 똑같은 모양이 나와 있네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위의 실험에서 기억에 묽은 과산화수소수 한 물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디귿에는 이산화망가니즈 넣었어요.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무엇인지 쓰시오 하고 있죠. 뭡니까? 과산화수소수와 이산화망가니즈 합쳤더니 산소라는 기체가 발생되었죠. 자, 우리 실험했던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헷갈리지 말고 풀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잘 헷갈리는 부분은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물질들이에요. 물질을 잘못 보면 기체가 달라지거든요. 잘 보고 문제 풀도록 하세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위의 기체 발생 장치에서 기체가 발생되는 곳과 기체가 모아지는 곳에 기호를 쓰라고 되어 있죠. 자, 기체가 발생하는 곳은 어딜까요? 네, 여기 있는 액체 물질이 또르르 흘러내려오고 여기 있던 가루 물질들이 여기 있는 액체 물질과 만나서 반응을 일으키는 이곳, 바로 이곳에서 기체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기체는 이 공간을 따라서 물이 꽉 차 있던 집기병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자, 이 실험 과정만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볼게요. 기체가 발생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뽀글뽀글뽀글 반응이 일어나는 디귿.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아니고요. 기체가 모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집기병 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10번에서 답한 기체가 뭐죠? 네, 산소죠. 산소의 색깔과 냄새는 어떠한지 쓰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산소는 색이 없다. 냄새는요? 냄새도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색과 냄새가 없다. 자, 쉽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13번 문제고요. 자, 그렇다면 10번 문제에서 답한 기체가 뭐죠? 산소죠? 산소가 이용되는 경우는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구에 집어넣는 순간 필라멘트 타버립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과자 봉지 안에 넣으면 내용물 다 상해버려요. 세 번째, 조명기구 넣어봤자 전기 흘려도 빛이 안 나니까 쓸모없겠죠. 네 번째, 소화기에 집어넣으면 불이 더 활활 타오를 겁니다. 난리 나겠죠? 다섯 번째, 잠수부의 공기통 안에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정답 뭐예요? 정답은 5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는 14번부터 15번까지 문제입니다. 문제 볼게요. 오른쪽 이산화탄소 발생 장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아까 봤던 기체 발생 장치하고 똑같죠? 자, 문제 볼게요. 기체가 발생할 때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 13번 문제고요. 자, 그렇다면 10번 문제에서 답한 기체가 뭐죠? 산소죠?
탄소가 이용되는 경우는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구에 집어넣는 순간 필라멘트 타버립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과자 봉지 안에 넣으면 내용물 다 상해버려요. 세 번째, 조명기구 넣어봤자 전기 흘려도 빛이 안 나니까 쓸모없겠죠. 네 번째, 소화기에 집어넣으면 불이 더 활활 타오를 겁니다. 난리 나겠죠? 다섯 번째, 잠수부의 공기통 안에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정답 뭐예요? 정답은 5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는 14번부터 15번까지 문제입니다. 문제 볼게요. 오른쪽 이산화탄소 발생 장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아까 봤던 기체 발생 장치하고 똑같죠? 자, 문제 볼게요. 기체가 발생할 때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묽은 염산과 아래에 있던 탄산칼슘이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죠. 첫 번째, 물이 차오른다? 아니죠. 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뭐가 발생한다? 기포가 발생한다. 기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체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 하는 얘기겠죠? 정답 2번 써주면 되겠고요. 3번 아무 변화 없다는 것도 아니겠고요. 다음 선택지도 볼게요. 자, 4번 탄산칼슘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5번 가득 차 있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답 뭐예요? 2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 볼게요.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모으지 않고 유기실험에서 같이 물속에서 직기병을 세워놓고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기체가 모이면서 집기병 안에 있던 물을 밀어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체가 얼마나 모였는지 알 수 있었고요. 또 공기 중에서 모을 때는 기체가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니까 순수한 이산화탄소 기체를 모을 수 없었지만 물속에서 눈에 보이니까 순수한 기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모였는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순수한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6번 문제예요. 이산화탄소가 이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겠죠? 첫 번째, 소화기. 불 끄는 성질이 있으니까 소화기로 이용될 수 있겠고요. 탄산음료. 물에 녹으면 톡톡 터지는 탄산이 되니까요. 얘도 역시나 맞고요. 3번, 용접할 때 뭘 잘 태워가지고 높은 온도를 내줘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불을 꺼뜨리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겠군요. 정답 3번으로 고를 수 있겠고요. 4번, 액체 소화제도 마찬가지 탄산이 이용되고요. 5번,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의 입자를 꽉꽉 모아서 고체로 만들면 아주 낮은 온도를 내는 드라이아이스가 된다는 사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면 드라이아이스 덩어리가 여기 있는데요. 이 덩어리가 잠시 후가 되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지퍼백이 빵빵하게 부풀게 되죠. 그 이유는 뭐죠? 드라이아이스가 기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모여있던 입자들이 널리 퍼졌습니다. 자, 실험하고 똑같죠? 모여있던 알갱이들이 멀리 퍼졌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요? 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드라이아이스의 입자, 그쵸? 드라이아이스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멀리 퍼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써도 됩니다.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입자라고 해도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7번부터 9번까지 문제네요. 다음과 같이 같은 양의 공기가 든 주사기의 피스톤에 가하는 압력의 크기를 달리해서 눌렀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기의 부피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만큼이고요. 여기는 이만큼이네요. 자, 이걸 보고 나서 가면 되겠죠? 7번 보겠습니다. 가와 달을 피스톤에 가한 압력이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압력이 컸을 때 기체의 부피 어떻게 됩니까? 네, 줄어들죠? 압력이 클수록 기체 부피는 작아지고요. 압력이 작을수록 기체의 부피는 덜 작아지죠. 자, 그렇다면 가한 압력이 큰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많이 줄어든 부분부터 쓰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체 부피가 작은 것이 다고, 그 다음은 가고, 제일 적게 줄어든 게 나죠. 그러니까 압력의 크기는 다가 가장 크고 나가 가장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실험에서 피스톤을 누르던 손을 떼었어요. 떼었을 때 새 주사기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압력을 주다가 압력을 딱 없애버렸어요. 손을 딱 떼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안에 억눌려 있던 기체들은 다시 원래 부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겠죠? 자, 그러면 피스톤은 어떻게 될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는다. 안 움직인다면 크게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피스톤이 안으로 들어간다. 계속 압력을 가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아닙니다. 세 번째, 피스톤이 밖으로 밀려 나온다. 그렇겠죠. 원래 부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피스톤은 밖으로 밀려 나와야 합니다. 정답은 디귿.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인데요. 자, 앞의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체에 가한 압력의 크기하고요. 공기 입자 사이의 거리와의 관계를 쓰시오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체는 입자들이 멀리 떨어져서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데요. 압력을 가했을 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드는 것일까요? 네, 줄어드니까겠죠. 가까워지니까. 입자와